안녕하세요. 저는 KNS에서 서일중위를 담당하는 길다빈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에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신 준비 유의사항과 점수별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도 시험 총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일중위 기출문제와 유형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KNS 내신 관리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신 준비 유의사항과 점수별 전략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내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내신은 단기간 내에 정해진 시험 범위를 성실하게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숙제나 암기 부분에 있어서 좀 습관적인 부분들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정규 수업 때도 아직까지 훈련이 좀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내신 대비 때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실력이 많이 늘어져 있고 학습적인 기반이 잘 잡혀져 있는 그런 또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필수 문법 개념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단 지금 서일중이 올해 들어서 이제 달라진 점이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기출이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도 기준에서는 시험을 딱 한 번만 치렀었기 때문에 정말 시험 범위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많은 양을 정말 첫 시험에서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1, 2과 이렇게 이제 두 과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과에 이제 두 가지의 문법 사항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4가지의 문법 사항이 생기는데 그 사항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이게 정규 수업을 기준으로는 굉장히 상위권의 친구에 속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저학년인 친구들은 좀 문법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규 때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성실함 그런 부분들을 길러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암기력 또 이제 키워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문법 실력까지 향상이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해야 안정적인 100점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응용력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잘한다는 친구들이 틀려오는 문제를 보면 절대 이제 몰라서 이제 틀려온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요. 오히려 실수를 하고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좀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이 우리가 실전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중학교 내신은 연습 게임이다 제가라고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게임을 얼마나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올라갔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신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이거든요, 출판사가. 그래서 이제 1, 2과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각 과에 2가지씩. 그러면 이제 총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총 16가지의 문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람직한 내신 공부가 무엇인지 제가 좀 5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숙제가 반드시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본인이 좀 성실한 거를 떠나서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친구다라고 하더라도 좀 불성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에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성실한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의 이제 중요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학원 수업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학교 수업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필기를 하고 또 수업 출제, 그 시험 출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또 저에게도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뺄 건 빼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수업 네, 열심히 잘 듣고 있는지 제가 꼭 한 번씩 중간에 확인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틀린 문제의 오답풀이 습관화인데요. 요거는 어떤 문제 유형을 막론하고 자기가 틀린 문제, 뭐 평상시에 풀었던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출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오답풀이를 꼭 제가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 이유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답이고 선택지 나머지 4개는 정답이 왜 아닌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그 훈련, 그 힘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문법의 중요성입니다. 네, 서희중 시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그거를 이루는 유형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도 사실 조금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뭐 모두 고르시오, 복수 정답을 고르리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맞춰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도록 개념을 외운다는 건 결국 그게 왜 답인지를 이제 알고 푼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기 학교 기출 문제가 가장 좋죠. 하지만 타 학교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 유형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서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 좀 변형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출 문제를 정말 최소 3회 이상 이제 풀어보게 될 텐데 그렇게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데이터가 좀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를 풀고 본인의 취약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취약점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을 틀렸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총 4가지의 유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서울중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독해 유형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울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봤어도 독해 유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물어봤었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어법상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문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보라는 거였던지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휘 문제, 그래서 특히 영영풀이나 예문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네, 그거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사소통, 대화문인데요. 대화문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내용일치, 순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내신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칠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을 틀렸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꾸 오답이 나오면 일단 그 친구는 암기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개별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 시험 풀 때 우리는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고 어느 정도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실전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푸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어디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야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또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취약한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어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너무 이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을 너무 빨리 골라버린다든지 좀 자만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건 절대 어려워서 틀린다라고 하기보다도 본인이 안다고 착각해서 그 문제를 성급하게 풀었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오답이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80점대 초중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정말 너무 암기가 힘든 친구들 또는 이제 문법이 취약한 친구들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떠한 영역도 사실 놓칠 수가 없죠. 네, 3주라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훈련을 해야 이 친구들이 90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혹여나 이제 70점대 이하인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학습적인 습관이나 기반이 좀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친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 플러스 어떤 암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실하게 훈련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점수대별로 좀 지도를 제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 한번 총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내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내과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험 범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제외를 할게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서예중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었고 플러스 학교 프린트도 들어간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그때 당시 굉장히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압박감을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었고 이제 34문제도 다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서예중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 이제 40점 만점의 이제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뭐 1점이나 혹은 2점의 배점으로 이제 문항수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영역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를 기준으로는요, 2학기 기말고사 단 1회만 시험을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법 실력 같은 경우가 이제 평상시에 기본적인 실력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법 사항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반이 다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지필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었고, 그리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기말고사만 이제 좀 실시를 했었고요.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시험을 다 봤었던 좀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험을 좀 더 잘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교가 이제 대화문도 그렇고 조금 변형이 되거나 추가된 지문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체감적으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중간고사가 이제 부활을 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법, 어휘, 대화문의 비중이 좀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법이나 어휘 유형에서 좀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독해 유형이 가장 많은 좀 비중을 차지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따왔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 문제와 또 유형별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독해 유형인데요. 어떤 독해 지문을 주고 윗글에 대한 감상문을 줬는데 사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상문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휘 문제라고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된 어떤 감상문의 지문을 준 거죠. 근데 그 지문 중에서 A 부분의 어휘는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골랐을 건데 이제 B 같은 경우에서 이 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다 말고 이제 구별하다의 의미를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를 좀 물어보는 문제여서 네, 최고점이 2점이었기 때문에 네, 2점짜리의 문제였다라는 건 아이들이 네,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오답이 나올 수도 있었던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지칭어를 주고 그 지칭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꾸준하게 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점은 높진 않지만 네,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독해 유형에 대한 학습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 본문 암기는 네,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말을 주면 이제 통 영작을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작 실력이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사실 뭐 통으로 쓰는 그런 시험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제 왜 외우냐라고 혹시나 또 여쭤보셔도 제가 같은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외움으로써, 네, 암기력 실력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문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문 암기, 그리고 아이들이 외우지 않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문장을 성의 없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라고 해야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누구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좀 외우는 그런 습관이 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외우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외운다는 건 네, 결국 기계적인 암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본문 내용 어렵지 않지만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 또 정확한 내용, 아까 보셨듯이 그 지칭어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독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독해 학습이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일지 불일지나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거를 풀어나갈 때 평상시에 답의 단서 문장을 좀 찾아가면서 소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 3주 동안에 제가 독해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오라고 하거든요. 네, 무조건 문제가 뭐 쉽든 어렵든 그거는 어쨌든 실수가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장을 좀 찾아가면서 표시를 해와라.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독해 유형에서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휘 유형인데요. 이제 어휘 문제가 지금 이게 2점짜리였었는데, 이제 밑줄친 케이스의 유사한 어휘, 그래서 케이스의 다이어 문제를 물어보던 시험이었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그 단원의 주요 어휘였고, 그 주요 어휘들 중에 다이어가 있다면, 네, 또 반드시 또 체크를 하고 암기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 해석, 사실 예문이 새롭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네, 해석만 잘하면, 네,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예문을 주고 그 영영 풀이가 알맞은 게 어떤 건지 이제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영영 풀이랑 예문 학습을 철저히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 당황은 하진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이제 조금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서예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 페스티벌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페스티벌에 대한 정의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네, 이 어휘도 맞고 그 어휘에 걸맞는 영영풀이가 맞아야 됐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네,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영영풀이 해석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예문 해석도 어려움이 없는 친구인 건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영역풀이 예문이 다 정리된 프린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외워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출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똑같이 나오지 않고 변형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고 다양한 좀 예문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학교의 프린트에 있는 영영풀이 예문만 너무 거기에만 좀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학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좀 어휘력까지도 좀 기를 수 있게끔 항상 좀 변형 가능성 염두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뭐 케이스의 다이어가 봤듯이 교과서 내에 주요 어휘가 있다면 다이어, 반이어,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시험 전날까지도 제가 다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마지막까지 스스로 꼭 외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법 유형인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어떤 하나의 문법사항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문법사항을 주고 이제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순수 어법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을 주고 그 본문에서의 어법상 틀린 부분이 이제 제대로 고쳐졌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2점 배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법의 각 과의 문법 메인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뭐 because of와 because 차이를 물어본다든지 while과 during의 차이인데 또 during과 for의 차이까지도 알고 있어야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뭐 전치사 이런 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문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법에서 조금 더 이제 변별력 있는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영작 서술형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계속 이제 서술형이 이제 나오지 않았고, 이제 20년도 때는 이제 서술형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을 했을 때 5번째 위치한 단어가 뭐냐라고 해서 아이들이 영작을 해야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옆에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문에 있는 우리말을 모두 영어로 알맞게 옮긴 것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단어들의 차이, 뭐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유념해서 보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만, 네, 조금은 문법적인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네,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알고 좀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별 핵심 문법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두 과에 대해서 충분한 반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항에 대비를 해서 어법상 틀린 부분에 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치는 건 애들이 해요. 근데 고치는 건 하지만 그게 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근거가 많이 산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혼재되어 있고 막 그런 상태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예문들 그런 것들이 가지고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네, 영작 훈련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관리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마칠 건데요. 일단 서해주기는 주 2회 반, 그리고 주 1회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 또는 화목반, 5시에서 7시 30분, 총 2시간 30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주 1회 반은 이제 토요 반이고요. 2시에서 6시, 총 4시간 수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시간 반 중에서 이제 1시간 30분 정도는 이제 온전한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이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될 텐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이제 본문이나 뭐 대화문 또는 프린트 영영풀이 이런 시험을 제가 이제 보게 된다면 좀 준비를 해와야 그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하고 갈 수가 있고요. 좀 준비성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리 2시간 반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끝나고 남아서 네, 클리닉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서 아마 마치고 집에 가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시험 대비이기도 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이제 상위권 친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좀 문법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혹은 좀 학술적인 기반이 좀 잘 잡혀져 있지 않아서 정규 때도 좀 힘들었던 친구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꼭 주 2회 반을 보내주시면 네,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내신 대비가 이제 수월한 친구들,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좀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 2회를 제가 좀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테스트 범위도 많고, 또 숙제량도 그 2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특이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관리 프로그램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 수업 때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건 그 해당 과의 문법이나 본문 유형을 다 이제 주관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법사 틀린 부분에 대한 근거, 설명에 대한 제가 정말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 암기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본문과 대화문 다 이제 통화해서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1일 모의고사 실시인데요. 이제 진도가 다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네,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제 약점 보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또 예상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네, 본인의 취약점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1일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제가 개별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불러서 지도를 한다든지, 네, 문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 또 피드백을 주고 또 추가적인 네, 학습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업 전후 관리가 있습니다. 네, 숙제나 재시험 다 당일 마무리가 필수고요. 아무래도 앞타임 시간은 그래도 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또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주에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주에 다 끝내야 이제 미뤄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워야 될 것과 숙제량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내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됐을 경우에는 주말 토일에 또 추가로 불러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만 가지고 온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이나 문법 관련돼서 오류나 근거를 찾는 것, 그 본문도 어떻게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하는 그런 리뷰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프린트 정리도 해주지만 그 이외에도 핵심적인 문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전 보충입니다. 네, 시험 전날에 바로 전날 한 2시간 정도 이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보통 직보를 조금 이제 궁금해하세요.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느냐, 혹시 뭐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뭘 대비를 하는 건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영영풀이, 그리고 어휘, 의사소통, 최종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어려워서 아이들이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게 자만을 하거나 내가 네, 대충 풀 수 있어. 난 지금까지 되게 잘했어. 그래서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전날에 안 봤던 거예요. 그냥 다른 과목도 봐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랬을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내신은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순수한 영어 실력만 믿어서는 그게 좀 큰 거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이나 어법 대비해서 자, 이런 문장들이 더 중요하다. 제가 핵심 문장들을 좀 짚어주면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풀었던 이제 기출 모의고사 오답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파이널 모사 1회분 풀어보면서 어머니들께 이제 점수 알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저희 학원 쪽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물어봐 주시고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월금반, 화목반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월요일 수업 못 들으면 화요일 수업도 그렇게도 이제 교차 가능하니까요. 요일은 혹시나 뭐 월목 화금 그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